시설 사업의 시행자 나왔죠.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시험에서는 지문이 잘 나오니까 누가 사업을 하는지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자, 시설이 결정됐어요.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돼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업은 공적 개발이에요? 사적 개발이에요? 공적 개발이죠. 계획에서 설치된 사업이니까 공적 개발이죠.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는 이건 누가 사업을 해야겠어요? 상식적으로. 인천시장이 해야 될게요. 그래서 원칙적인 시행자는 관할구역의 장이 이 시설 사업의 원칙적인 시행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 원칙 행정청이 시행자. 그래서 1번에 6명 나오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 시장 문수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구역의 시설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관할구역에서는 당연히 관할구역이 시행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걸친데 어디에 걸친다는 얘기예요? 인접지역에 걸쳐서 사업이 이루어진다. 그죠? 그러면 이때는 누가 할 것이냐? 우리가 여기는 인천시도 하고 인천시에서는 인천시장이 하겠죠. 그러면 옆에 있는 김포시다 그러면 김포시에서는 누가 하겠어요? 김포시장이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관할구역에서는 관할구역장이 하니까. 그런데 인천시와 김포시에 걸쳐서 사업이 실시된대. 여기에 간선도로가 놓여진다든지. 그래서 걸쳐서 시행이 되는 경우에는 누가 사업을 할 것이냐. 우리 법에서는 걸치는 경우는 어떻게 사업을 하라고요. 자, 여기는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인천시장하고 김포시장이죠. 그분 다르지만 지금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관계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시행할 자를 정해라는 얘기예요. 협의해서 공동시행이 아니라 협의해서 시행할 자를 정해라. 걸치는 경우는 협의해서 시행할 자를 정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협의가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협의가 안 되는 때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 협의가 안 될 때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이 같은 도다. 자, 여기가 같은 도. 자, 김포시하고 우리 김포시 옆에는 어디예요? 일산. 자, 그러면 일산은 구죠. 네. 고양시라고 해야죠. 그죠? 일산, 고양시 일산구잖아요.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당연히 고양시장이 사업하겠죠. 근데 여기에 걸친다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김포시장하고 고양시장이 협의해서 시행할 자를 정해야겠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잖아요. 근데 여기가 협의가 안 됐네. 여기가. 그러면 이때는 같은 도잖아요. 같은 도 안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가 시행할 자를 지정해 주라고요. 도지사가 야 김포시장 당신이 하세요라고 지정해 주래. 또는 고양시장 당신이 하세요라고 도지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지정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같은 도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지사가 시행할 자를 지정해라. 도지사가 시행할 자를 지정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김포시잖아요. 자, 그러면 도지사가 야 인천시장 당신이 하세요라고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지사는 도 안에서 제일 대빵이지. 자, 이쪽으로 놓으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지정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협의가 안 되는 지역이 시도에 걸치는 경우잖아요. 그죠? 그 관계지역이 지금 시도에 걸쳤죠? 이럴 때는 누가 시행할 자를 지정하냐면 국장이 시행할 자를 지정해요. 누구를요? 인천시장 당신이 하라든지 김포시장 당신이 하라든지 그 관계에 돼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 시장 군수 중에서 시행할 자를 지정한다. 자, 요 규정을 잘 체크합니다. 원래 협의하면 끝나는데 협의가 안 될 때 같은 도일 때는 도지사가 그리고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때는 국장이 시행할 자를 지정해 준다. 자, 그 부분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보세요. 이들은 그러면 도지사가 지정을 하던 국장이 지정하던 지지구 못 가도 6명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그러면 그래서 이들을 원칙적인 시행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국장이 지정만 하고 직접 사업을 할 수 없을까? 그리고 도지사가 지정만 하고 직접 사업을 할 수 없을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국가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국장은 어떨 때 할 수 있더라? 국장은 이 사업이 국가기획과 관련된 사업이 돼. 예를 들면
이렇게 쭉 연결되는 뭐 경부고속도라든지 서해안고속도라든지 이런 국가계획과 관련된 사업이면 또는 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여기를 지나가는 관할 지역에 있는 특별시장, 관시장, 특자특도시장 원수가 있겠죠. 그들의 의견을 들어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더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국장은 어떨 때 할 수 있다고요? 국가계획과 관련된 사업이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역에 있는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직접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도지사 같은 경우는 뭐 어떨 때 할 수 있습니까? 도지사는 이 계획이 뭐와 관련됐다는 거예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돼 있더라.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돼 있더라. 그러면 도지사는 관계되어 있는 김포시장, 고양시장의 의견을 들어서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더라. 그래서 이런 시행자의 어려운 규정은 아닌데 시험 지문에서는 잘 나오니까 정리를 딱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칙의 이 6명. 자, 여기도 뭐 지지고 볶아도 이들이 이제 지정을 받으니까 이들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정과 도지사도 되죠. 자, 그러면 우리 법의 기술은 높은 사람부터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지금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국장도지사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국장이 제일 높죠? 행정조직에서. 국장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여기 있는 도지사하고 특별시장, 관시장, 특자특도 이 5명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도지사라고 불렀죠.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 기초자치단체장 누가 있어요? 시장 군수. 자, 그래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 그러면 이들은 이제 행정청인 시행자라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구청장은 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시, 관시, 특광시장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들이 행정청인 시행자다. 이렇게 정의를 딱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시설사업은, 이런 시설사업은 행정청만 할 수 있을까? 이 행정청인 자로부터 지정을 받으면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도 시설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히려 이 현대나 삼성 이런 사람들이 더 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정청인 자로부터 지정을 받으면 행정청이 아닌 자도 할 수 있어요. 이들이 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볼 것은 비행정청이다 그러면 여러분 LH, 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정청이에요? 행정청이 아니에요? 국가가 투자한 기관이지만 행정청은 아니잖아요. 저 수업 제가 처음 할 때 행정청이라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청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국가가 투자한 기관까지를 행정청이라고 표현 안 했어요. 다만 이들은 국가가 투자한 기관이세요. LH라든지 또 지방자치단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투자한 SH공사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행정청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지자가 투자한 기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공공사업 시행자라고 표현해요. 이들이 시행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현대나 삼성 같은 민간 사업자도 시행자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을 행정청이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참 잘 나오는 파트는 조심할 것은 이 LH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 지정을 받으려고 해요. 이들이 지정해주면 시설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 공공사업자가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 어떤 요건이 갖춰야 될까라는 얘기예요. 자, 이 공공사업자가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 지정의 요건이 필요할까요? 여기에 있는 대상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와야 된다든지 이런 요건이 필요할까요? 공공사업자는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 국가지자체 투자 기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정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으려면 대상 지역의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된다. 오른쪽에 뭐 기출 지문처럼 그런 규정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뭐 2분의 1을 얻어야 된다든지 3분의 2를 얻어야 된다든지 그런 규정 나오면 맞아야 틀려요. 지정할 때는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동의라는 이런 요건이 필요하지 않아. 그런데 이 민간 사업 시행자가 현대나 삼성이 시행자 지정을 받으려면 이 지정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민간 사업자가 시행자 지정을 받으려면 이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민간 사업자가. 여기서 이제 개념을 이해할 것은 여러분 이 시설 사업, 여기 도로 넣는 사업을 한다. 그러면 시설 사업은
무슨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냐면 도를 놓겠다 그러면 이 시설 부지의 땅을 시행자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시행자가 사서 이 도로 조성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방식은 무슨 방식이냐면 보상금 지급하는 수용 방식으로 하거든요. 땅을 사서 하는 방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민간 사업자 네가 야 시행자 네가 지정을 받으려면 전제 조건은 이 조건이 필요하다. 이 대상지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라는 이야기예요. 소유해라. 소유. 3분의 2 이상 소유해라. 어차피 사업 방식이 보상금 지급 방식이고 수용 방식이니까 땅 사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업을 시행할 대상지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와라. 그러면 너에게 시행자 지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시행자 지정을 받으려면 이런 소유 요건과 동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3분의 1 이상 소유도 했고 토소유자의 동의도 있었으니까 사업을 시행하는 데 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지정을 받을 때는 이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공사업자는 지정을 받을 때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러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다. 그래서 요 규정, 시행자 파트에서 시설사업에서는 이 부분을 잘 출제를 하니까 잘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161페이지 1번 시행자 지정 그리고 비행정 창일 때 시행자 지정 고시 3번 민간 사업 시행자의 지정 동의 요건 나왔죠. 그래서 소유 동의, 동의가 아니라 소유 동의다. 그런 부분들 딱 체크하시고.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이와 관련해서 보시고 우선 보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행정청인 시행자도 할 수 있고 행정청인자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민간 사업자라든지 공공사업자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이런 시행자의 처분행위에 불복이 있을 때 이들이 뭐 잘못하면 쟁송 제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시설 사업의 시행자 처분행위에 불복이 있을 때 행정 쟁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제기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밑에 4번에 행정심판이라는 게 나오죠.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이 행정청의 처분행위에 불복이 있을 때 그 처분청의 직근상급관청에 재심사를 요구하는 게 행정심판이에요. 법원에다가 소송 제기하는 게 아니고 처분청의 상급청에다가 재심사를 요구하는 게 행정심판이에요. 만약에 이 시정군수 처분행위에 불복이 있더라 그러면 누구한테 행정심판 제기하겠어요? 이게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제기한다 그러는데 누가 상급청이에요? 시군적 위에는 도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지사한테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거예요. 시정군수가 시행자다 그러면 시행자 처분행위 불복이 있다 그러면 도지사한테 행정심판 제기. 그래서 도에는 행정심판위원회를 두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러면 이 시도지사 처분행위에 불복이 있다 그러면 누구한테 행정심판 제기하겠어요? 그때는 시도지사보다 더 위의 기관이 중앙정부가 있죠. 국장이잖아요. 국장한테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게 이게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제기한다. 그러면 국장의 시행자 처분행위 불복이 있으면 누구한테 행정심판 제기해? 국장. 그때는 뭐 문재인? 그게 아니고 이제 여기는 국가니까 그냥 국장한테 행정심판 제기하겠죠. 이게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그 지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요 놈이 문제예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행위에. 행정청이 아니니까 원래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그 행정청의 처분청의 처분행위에 불복이 있을 때 처분청은 상급관청인데 이들은 행정청이 아니니까 행정심판 제기가 안 되잖아요. 민사소송 가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근데 이들은 행정청은 아니지만 이들로부터 지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공적인 업무를 수탁받은 공무수탁 사인의 지위로서 이들의 처분행위에 불복이 있을 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어요. 민사소송 제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들은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급청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행위 불복이 있을 때는 그때는 당의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 제기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국장이 지정해줬으면 국장한테 행정심판 제기하고 시도의사가 지정을 해줬으면 시도의사한테 행정심판 제기하고 시장군수가 지정했으면 시장군수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라. 시행자한테 행정심판 제기하는 게 아니고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라.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밑에
예,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 지문 나오죠? 그 지문을 이해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시행자 파트, 시설사무에서는 이 부분이 제일 잘 나오는 파트들이니까 꼭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